안녕하세요. 무이네에 위치한 포켓 미스터 크랩에 다녀왔습니다. 무이네에는 해변가를 따라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판매하는 이 포켓거리가 있습니다. 포켓거리가 관광객의 방문 필수 코스라서 무이네에 있는 대부분 리조트는 포켓거리까지 무료 셔틀을 운영을 합니다. 제가 머문 판다누스 리조트에서도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이동하니까 포켓거리가 등장했어요. 이게 내리면 약간 당황스러운 게 다운타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식당가가 쭉 모인 조용한 거리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다낭이나 나트랑 시내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이렇게 제일 환하기 때문에 굳이 구글맵을 이용하지 않아도 다운타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걷다 보니 무인의 포켓거리 맛집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가게 중 하나인 미스터 크랩이 보여요. 저는 꼭 여기를 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돌아다니다 보니 제일 먼저 이곳이 등장해서 방문했습니다. 포켓거리 지도를 보며 해변가를 따라서 해산물 가게가 쭉 들어서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게가 해산물을 굽고 찌고 튀겨서 파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각 가게별로 특별한 차별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산물 신선도와 청결함 딱 이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다른 가게 수조보다 이 미스터 크랩의 수조가 제일 깨끗했고 물때나 이끼가 없이 관리도 잘 되고 있었어요. 해외에서 배탈나면 정말 고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해산물의 청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서면 강당만큼 넓은 공간에 많은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옛날 한 2000년대 예식장에 온 느낌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니까 숙소가 가깝다면 점심 먹기에도 좋겠네요. 테이블을 보니 가게가 오래돼서 테이블이 낡은 느낌은 좀 있는데요. 청소가 잘 돼서 지저분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파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나무 기둥이 버텨줄까 좀 걱정될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밥 먹다 파도가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도 몇 번 봤으니까요. 겁 많은 분들은 안쪽에 앉으시고요. 이 파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테라스 쪽 자리도 괜찮습니다. 탁 트인 식당이라서 개방감 있고 저녁에도 시원해요. 다만 단점이라면요.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를 하기가 약간 힘든 정도였습니다. 웅장한 파도 소리가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좀 소음처럼 느껴져서 피로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인근 레스토랑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서 딱히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메뉴를 골라볼게요. 미스터 크랩은 해산물이 메인이고요. 볶음면과 볶음밥, 모닝글로리 등 곁들이 음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은근 다양해서 주변 테이블을 쓱 봤더니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인이 있는 테이블에만 랍스터가 있고 현지인이나 다른 나라 여행객들은 대부분 새우구이나 생선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랍스터가 한 마리가 80만 동, 하나로 약 4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랍스터 가격 생각하면 저렴한 편은 맞지만 베트남 현지 물가 고려하면은 랍스터 치고도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 베트남에서는 랍스터라고 판매하는 크레이피쉬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요. 저는 현지인 위주로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크레이피쉬도 식감과 향은 랍스터와 비교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베트남에서는 한화 8만 원 정도면 랍스터 무제한 뷔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곳에서 랍스터를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제가 주문한 음식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주문한 음식은 약 10분 정도 지나니 차례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치즈 가리비구이로 하나 약 6,000원입니다. 오동통한 가리비가 약 12개, 13개 정도로 나와요. 손질이 잘 돼 있어서 젓가락으로만 먹으면 돼서 편한데요. 조개 위에 올라간 치즈는 모짜렐라가 아니라 체다 치즈라서요. 체다 치즈 향이 너무 강하니까 신선한 가리비의 맛이 가려져서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거기다 이게 좀 식으니까는 치즈가 조개살에 덕지덕지 붙어서 식감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모짜렐라 치즈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개를 먹다 보니 음료수도 등장했어요. 아이는 파인애플 주스를 주문했고요. 35,000동, 하나로 약 1,900원 정도입니다. 파인애플에 물을 넣어서 직접 갈은 거라서 파인애플 덩어리가 씹히니까 상큼하고 달콤해요. 저희 부부는 코코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로 약 1,400원 정도인데요. 지금 무인에도 나름 겨울이라서 코코넛이 철이 아니라 과육이 이렇게 흐물거려서 먹지 못했고요.
주스는 인위적인 단맛 없이 깔끔해서 아주 맛있습니다. 음료수와 맥주류 모두 가격은 하나로 약 1,500원 내외라서요. 이 맛에 베트남 여행하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어서 나온 마늘 계란 볶음밥. 1인분에 약 4,000원인데요. 이게 말이 1인분이지 한 접시 가득 나와서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슬고슬한 식감이 일품인 베트남 쌀은 이 볶음밥을 할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 웍으로 잘 볶은 중국집 볶음밥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계란도 적당히 반숙이라서 노른자랑 비벼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극강으로 올라가요. 특별한 간 없이 마늘기름에 볶은 밥이라서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혹시 베트남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테이블마다 놓인 이 간장을 꼭 뿌려보세요. 우리나라 간장처럼 짠맛이 강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넉넉하게 넣어도 간이 맞습니다. 맛간장이라서요, 짠맛을 살리는 것보다는 풍미를 업그레이드 해줘서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볶음밥의 진짜 단짝은 이 모닝글로리입니다. 하나 약 3,000원에 푸짐하게 나온 공심채 볶음인데요. 역시나 마늘향을 가득 머금어서 이 자체만 먹어도 짜지 않고 맛있어요. 강불에 휘리릭 볶아내서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예술입니다. 인근 숙소에 머문다며 이 볶음밥에 공심채만 먹기 위해서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음식 궁합이 완벽했습니다. 하나 약 9,000원의 오징어 튀김입니다. 작은 사이즈 오징어 3마리 정도가 튀겨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양이 좀 적어요. 하지만 오징어가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간이 좀 강했습니다. 오징어 자체도 약간의 간이 되어 있는데 튀김옷에 간을 많이 해서요. 새우깡 이상으로 짭조름했습니다. 그냥 먹고 있는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역시나 더 짰습니다. 저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건 조금 남겼는데요. 만약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술안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니 주변을 구경하게 되네요. 매체에도 많이 나왔는지 이런저런 미디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위가 상당히 높은데 바닷바람에 먼지가 붙어있질 못한 건지 여하튼 거미줄은커녕 먼지 하나 없이 천장마저도 정말 깨끗합니다. 청결함에 감탄하고 있으니 마지막 메인 요리가 등장했어요. 랍스터 대신 저희가 선택한 마늘 버터 새우구이입니다. 새우튀김을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현지인분들이 대부분 모든 테이블에 이 새우구이가 있어서 따라서 주문했어요. 하나로 약 14,000원인데요. 새우가 13마리 내외로 나옵니다. 제가 새우튀김을 시킬까 사실 고민했던 이유는 이런 새우가 나오면 손질을 어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귀찮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잊기라도 한 듯 직원분이 장갑 끼고 와서 다 까주세요. 2~3마리 정도만 까주시고 나머지는 셀프로 손질하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정성 어리게 다 손질해 주십니다. 센스가 정말 대박인 게 몸통은 이렇게 껍질 다 벗기고요. 새우머리는 먹을 수 있게 올려주세요. 직원분이 손이 빨라서 다 손질하는데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새우가 신선해서 새우 특유의 달큰함과 탱글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 소스도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새우 자체 풍미가 훌륭해서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바싹 구운 새우는 입과 눈 부분은 날카로우니까 다 드시지 마시고요. 내장 있는 쪽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식을 거의 먹고 나니 무인의 특산물 용가가 디저트로 나왔어요. 무인에는 용가 농장이 많아서 신선한 용가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도 대부분 이렇게 디저트로 용가를 서비스로 많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용가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기가 거의 힘든데요. 베트남에서는 용가 드시면 그 용가에 대한 퍽퍽하고 밍밍하다는 선입견이 싹 사라질 겁니다. 과즙도 풍부하고요. 과육이 대박이에요. 키위 식감에 달큰한 향이 더해져서 완벽한 디저트입니다. 이렇게 한 상 차림 먹고 80만 동, 하나로 약 42,000원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청결도와 서비스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장이 예민한 편이라서 해산물 잘못 먹으면 탈이 쉽게 나는데요. 이곳 음식 먹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관광객 위주로 판매하려고 따로 준비한 랍스터보다는 새우 요리를 추천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 셔틀 타기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 거리가 주변에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커피를 한잔 할까 하다가 마사지로 결정을 했어요.
이 거리에 한국인 투어가 들어가는 마사지 샵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은 소수 마사지사가 쉬지 않고 패키지 손님을 받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길 가다가 제일 깔끔하고 패키지가 들어오지 않는 마사지 샵으로 방문했습니다. 결론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냥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압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시원한 포인트를 꾹꾹 눌러주시더라고요. 3명 모두 다른 마사지사에게 받았는데 3명 모두 만족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마사지사가 잘하지 않을까 싶어 공유해봅니다. 가격도 공유할게요. 저는 이제 무인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갑니다. 호치민 생활이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레스토랑을 찾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